농심 밸류에이션이 더 문제가 있나요? 그냥 농심 밸류에이션이 숫자가 아니라 1.8조라는 수치에서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가능성은 크진 않겠다를 결론을 내서 농심에 투자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. 됐어요? 지금 우리가 계산했죠. 지금 영업이익 성장률이 YOY를 몇 프로예요? 그냥 0% 지금. 그러면 예를 들면 1%라고 합시다. 그럼 PER이 얼마야 돼요? 1. 그러니까 이 밑에는 다 없는데요. 그냥 약간 그냥 성장이 없으면 5라고 주는 게 맞아요. 약간 1은 아니고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는 5일 수도 있는데 근데 여전히 그러니까 5%만 놔도 그러니까 20을 주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어요. 왜냐면 그냥 여전히 은행 금리랑 비교를 하면 지금 20년 동안 나한테 매년 5%를 줄 거에 돈을 맡기는 건 예금보다 훨씬 땡큐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? 근데 주식은 그렇지 못하는 건 위험이 되게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아까 그런 그 쇼크 같은 것들 있잖아요.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그게 이제 누적해서 까여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5%라는 게 2%보다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거를 아까 디폴트나 약간 이런 손상에 대한 걸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. 무슨 얘기인지 다음에 오죠. 다음에 기업이 뭐죠? 오뚜기. 오뚜기 이제 왜 했는지 알겠죠? 그냥 식품 기업에 약간 그냥 농심이랑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려는 겁니다. 농심 오뚜기는 2.4조네요. 2.4조인데 이익은 얼마죠? 이익은 아이씨 진짜 뭐지? 미쳤나? 이러면 제가 안 끌까요? 몇 개를 켜드니까 이래요. 그러니까 왜 기업이 돈을 버는지 알겠죠? 172억으로 시작한 다음에 2.4조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. 이게 주식에 처음 이 5,000원인 거가 68만 원이 됐다는 거니까요. 그냥 만 원으로 시작하면 136만 원이 됐다는 거고 136배가 됐다는 거고 13,600%가 되는 거죠. 그러면 2를 했을 때 이게 저게 지금 128배에 가깝잖아요. 128배에 가까우면 수익률을 지금 계산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. 127배에 가까우면 2 곱하기 2의 7승이잖아요. 2의 7승이면 이게 뭐 5년이 걸렸다라고 하면 그럼 35년이죠. 그럼 오뚜기가 생긴 지 이게 상장한 지 35년이 됐나를 예를 들면 지금 35년을 찍은 건데 그럼 35년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5로 나눠거든요. 그러면 아까 몇 프로죠? 14%. 14%로 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. 무슨 얘기인지 그냥 그 72의 법칙을 활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? 아 진짜 20%는 정말 대단해요.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? 아. 네. 근데 이게 35년인지 아닌지 저 몰라요. 네. 이제 매출액을 보면 얘는 1.8조네요. 그럼 아까 농심이 얼마였죠? 2조 정도 됐었죠. 네. 그렇죠? 뭐 매출액은 되게 비슷하네요. 근데 얘는 매출액이 훨씬 더 많이 오른 것 같죠. 느낌이. 그 그래프를 보면 얘는 훨씬 더 예쁘게 생겼어요. 그렇죠? 아까처럼 막 튀는 것도 없고 막 약간 이래요.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이 정도면 진짜 아름다운. 그러니까 아까처럼 막 쇼크가 있었던 것도 없죠. 그 다음에 재무팀도 괜찮아. 이런 농심 같은 뻘짓 같은 거 안 한 거죠. 그러면 오뚜기랑 농심 중에 어디 투자해야 되냐면 오뚜기에 투자해야 됩니다. 아니면 농심이 그 사건이 터졌을 때 투자하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약간 그냥 저평가되는 상황이 있으니까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기본적으로 농심이랑 오뚜기랑 투자자한테 어느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이냐 하면 오뚜기가 더 좋은 기업이에요.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? 왜냐면 적자가 안 나잖아요. 빨간색이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. 그러면 이익도 장난 아니에요. 아름답죠. 약간 뭐 이렇게 영업이익률도
나쁘지 않아요.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분기를 봅시다. 분기를 보면 이 그래프도 봐봐요. 이게 딱 이러면 2016년은 2015년보다 잘 나오겠네 이런 거잖아요. 아까 농심을 몰랐단 말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? 이거 좀 더 봐야 돼요. 약간 이걸로 판단하면 안 되고 가능성은 농심보다 높겠죠. 그렇죠? 그냥 여러 과목 시험을 보는 애라고 생각하세요. 그냥 공부로 생각을 해서 그냥 내 친구가 있는데 애가 그냥 이게 뭐 수능을 보는데 수능 예비 시험을 4번 보는데 그러니까 그냥 어떤 애는 고2 때보다 시험을 2번 연속해서 잘 본 거예요. 1, 2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럼 얘는 수능을 잘 볼까랑 한 번에는 1학기 때는 되게 그러니까 1분기 때는 되게 잘 봤는데 2분기 때는 시험을 못 봤으면 얘가 정말 수능을 잘 볼까? 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. 무슨 말인지 알아요?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애가 공부하는 걸 이제 가서 봐야 됩니다. 약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? 재밌네.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. 근데 영업이익은 이렇게 보면 영업이익이 나름 이걸 볼 수 있어요.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면 이 정도면 잘 관리를 하고 있는 편으로 보여요. 제 눈에는. 그쵸? 이 이율로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것도 이걸로 보면 시즈널리티 때문에 여러 가지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진짜 좋아요. 이 4분기 하부를 하면 그러니까 이거 통계적으로는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연속한 4분기를 긁은 겁니다. 그게 에버리지가 무빙 한다 그래서 이동 평균이라고 하는 거고요. 이걸 봤을 때가 그러니까 이 시즈널리티를 없앤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이 시즈널리티를 없애면 진짜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오죠. 약간 이렇게 됐을 때 얘는 근데 이거 최근에 좀 안 좋다가 구간이 무슨 뜻이에요? 그냥 그러니까 1구간이 그러니까 지금 최근 4분기라는 거고 8구간이 그러니까 1분기까지 2016년 얘는 2016년 2분기까지 그러니까 보여주면 그쵸, 써있어. 여기 있어요. 이 1구간이 요거고 2구간이 그러니까 9구간이 이거고 8구간이 이거고 7구간이 이거고 6구간이 이거. 근데 형이 엑셀로 하던지는 않네 저거. 맞아요. 맞죠? 근데 이게 딱 다 되진 않아요. 해보면 뭔가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 줘도 중국이랑 한국이랑 찢어서 다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로데이터가 있는 게 네. 어차피 다시 봐야 되는구나. 네. 근데 그러니까 글랜스 하기에 훨씬 좋아진 거죠. 그냥 볼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좋아진 거. 병신 발라내는데 좋다. 네, 맞아요.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익률도 볼 수 있는 거고요. 이익률 좋아졌네? 또 좋나? 근데 이분기는 이렇네.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이것도 좋으면 올해 이익 많이 나나? 약간 이런 겁니다. 왜냐면 이때 의심을 했어야 돼요. 이때 올해 이익률 대박 나나? 이렇게 했을 때 이 이익률이 왜 좋아졌는지를 생각해서 이때를 보게 되는 거죠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그래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어쨌든 막 이거 보면 이제 오뚜기가 뭘 파는지 알아야겠죠. 오뚜기 못 팔아요. 막 케첩 파는 거 같죠. 진짜 케첩 파는지 안 파는지 봐야 됩니다. 케첩을 파는 게 가짜라는 게 아니고 진짜 케첩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. 아까 얘기했죠. 부문이라고. 부문은 지 맘대로 나눠 놓는데 보통 이제 해외는 있어요. 막 이러면서 메뉴도 광고하고 막 약간 해외가 늘긴 느나? 막 약간 이렇게 했을 때 짜치네. 그냥 국내 비즈니스로 봐야 되네. 이런 거죠. 이러면 해외 안 봐도 되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는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아까 농심처럼 중국 월마트 가서 서 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 이제 부문별 매출을 보죠. 이 부문별 매출을 보면 뭐가 증가해서 느는 거야? 약간 이렇게 봐야 됩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뭐 그냥 골고루 드네. 뭐 딱히 드나? 면제품류 눈에 면제품류가 많이 들었네요. 그쵸? 이 455에서 488이 되면 지금 33만큼 는 건데 33이 어디서 늘었냐라고 하면 이게 이 면제품류가 된 거예요. 아까 이제 농심이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얘 라면이 팔려서 그런 겁니다. 오뚜기 라면 점유율이 역대 최고예요. 뭔지
알겠죠? 그래서 이게 라면이 팔리는데 라면 되잖아. 응? 그러면 얘네도 매출이 증가할 수도 있겠네. 이런 거죠. 그러면 오뚜기 라면이 팔리는 게 트렌드인지 메가 트렌드인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잠깐 열풍인지 아니면 계속 많이 팔릴지. 근데 뭐 예를 들면 저는 많이 계속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지금 진짬뽕이랑 그러니까 오뚜기 짬뽕이랑 신라면 짬뽕 그러니까 농심 짬뽕 중에 보기에 오뚜기 짬뽕은 지금 한 번 먹은 다음에 버린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농심으로 다시 안 넘어갔다는 거죠. 짬뽕 먹어본 사람들이.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뭐 예상을 하는 거죠. 어쨌든 그래서 그럼 늘고 근데 이게 그럼 증가를 계속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슈예요.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농심 점유율을 계속 뺏어올 수 있는가? 이게 성장을 한 이유가 농심 점유율을 뺏어와서인데 뭐 농심은 호구라서 가만히 있나? 약간 진짜 오뚜기랑 농심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? 약간 이런 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2조에서 멈출지 다음에 더 늘지에 대한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? 지금 아까 얘기했죠. 성장을 한 이유가 농심의 점유율을 뺏어왔다라면 그냥 앞으로 농심의 점유율을 계속 뺏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매출을 계속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랑 또 그거의 한국말이라고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근데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. 근데 지금보단 더 뺏을 것 같아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그러면 예를 들면 그냥 옵티미스틱하게 보거나 페시미스틱하게 보였을 때 얼마 정도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한 2.4좀 될 수 있을 것 같아. 막 약간 이런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그러면 여전히 이게 이익률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 기업은 유지가 되니까 지금 1,400억으로 팔고 있는데 얘는 라면도 프리미엄 라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익률을 지킬 수 있어요.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어쨌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영업이 1,400억인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1,600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이런 거죠. 그러면 어쨌든 지금의 상승률은 얼마예요? 이게 여기 보면 이익률이 지금 10% 증가했어요. 그쵸? 영업이익이 분기로 맞아요? 얘는 10%도 증가 안 했죠. 그러면 이런 거네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근데 1분기는 많이 증가했었고 2분기는 좀 증가율이 줄은 건데 그거는 이걸 보고 나서 평균을 보면 그러니까 얘 퍼센트랑 얘 증가율 퍼센트를 보면 지금 퍼센트가 2분기가 전체보다 좋아졌으면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은 거고요. 계산 보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추락이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1분기가 더 좋았던 건데 1분기보단 2분기가 난 거네요. 맞죠? 지금 얘는 760에서 760으로 별로 변화가 없는데 맞죠? 3711 약간 이렇게 되면 2분기가 오히려 상승률이 더 좋아졌네요.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맞죠? 아닌 것 같은데? 왜요? 맞네. 네. 그럼 어쨌든 10% 증가했잖아요. 그럼 여전히 10% 증가했으니까 GRP에서 PER 얼마라고요? 10? 그렇게 줄 거예요? 뭐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러면 얘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되면 뭐예요? 이만큼이에요. 그래서 그러면 올해 막 250억이다. 근데 1분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? 1분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? 원래 이거 시그널리티가 잠깐만 이장 3분기 때 빵 터져서 많이 나오네요. 근데 2분기 때 왜 이렇게 줄었을까 봐야겠죠. 무슨 말인지. 그러니까 2분기가 더 좋아지잖아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. YY 상승이.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봐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거가 많이 날 것 같고 뭐 1,500원 나서 1,400원 날 것 같아요. 그래서 1,400억이 날 거라고 합시다. 1,400억이 나면 이게 얼마예요? 그냥 여전히 5% 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더 주면 지금 2억 8, 그러니까 20을 준다고 하면 2.8조잖아요. 20보다 더 줄 수 있나? 라는 거죠. 5% 충분한가? 약간 이런 얘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? 그러면 지금 거기 부분에서 5%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 준다는 은행 이자라 생각을 해보면 아까 900억이 나왔을 때 이 900억이 1% 이자 그러니까 10% 이자라면 그러니까 9천억을 맡겼을 때 10% 이자면 900억이잖아요. 기대 수익률을 네, 그러니까 그냥 이자를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. 5% 이자를. 네. 그러면 그러니까
1.8조를 맡기면 5% 이자로 900억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. 네. 근데 10% 이자를 맡기면 9천억을 맡기면 900억을 받는 거. 네. 이제 이해돼요? 그래서 20배. 네, 그 5%가 역수를 뒤집으면 PER인 거예요. 제가 얘기했죠.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PER이 1조짜리 기업이 이익이 1,000억 나면 이게 10%의 이윤이 난 거고 이자를 받은 거랑 마찬가지인 거고 이 10%를 뒤집은 게 그러니까 1 나누기 10%가 10배가 PER이라고요. 무슨 말인지. 네. 예. 이자율이랑 PER이랑 역수인 거예요. 이제 오뚜기는 또 이제 20을 줄 거냐라고 했을 때 아까 성장률에 대비하면 비싸잖아요. 성장률 같은 경우는 10이니까 아까 뭐 1,400억 나면 1.4조가 맞는 거예요. 근데 여전히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성장률은 낮은데 그러니까 저성장형 기업이라고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그래도 이익이 꾸준히 날 거야. 얘는 예측은 돼. 그럼 10년보다 더 길게 볼 수 있어.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20을 줄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그럼 20을 준다고 했을 때 여전히 20 줄 수 있어. 그럼 2.8조잖아요. 이해돼요? 2.8조? 지금. 근데 지금 2.4조잖아요. 그럼 20%가 안 남은 거잖아.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. 이렇게 막 범위에서 아까 우리가 투자해서 돈 벌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? 아주 싸게. 아니요. 네, 좀 순서가 틀렸잖아. 그게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. 담배 피면서 기도하는 거랑 기도하면서 담배 피는 게 다른 거라고요. 덕호 좋은 투자 뭐라고요? 네? 투자가 뭐라고요? 투자해서 돈 어떻게 번다고요? 나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. 뭐야? 좋은 기업을 아주 싸게. 네, 아까 이거랑 다른 얘는 지금 아주 싸게 좋은 기업을 산다고 그랬어요. 네. 그 틀린 거라고요. 저는 기도하면서 담배를 폈어요. 아. 아니 없어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네. 이해돼요? 그래서 20 주면 20보다 더 줄 건가에 대한 이슈거나 아니면 이 이익이 내년에는 2천억이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2017년에는 이게 지금 농심이 그러니까 오뚜기가 올라올 것 같아.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. 제가 아마 매출이 2.4조 될 것 같다고. 제가 오뚜기 기사에